돈과 명의. 옛날 어느 마을에 의술이 뛰어난 박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척척 고쳐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만 치료하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문전박대하여 진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 노인이 찬 바닥에서 낮잠을 자다가 입이 돌아가는 일이 생겨 박 의원이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자의 증세를 확인한 박 의원은 망설임 없이 얼굴에 침을 놓아 금세 입이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기막힌 의술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라 크게 살해하였습니다. 의기양양해진 박 의원이 돈을 받고 집을 나서려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인 나리에 돌아간 입을 침 몇 방으로 바로 고치다니 정말 신기하더구만. 박이호는 소문처럼 굉장한 사람이었어. 실력 있으면 뭐해? 돈 있는 사람만 치료하고 돈 없으면 의원집 문턱도 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원이야? 의원이라면 아픈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지. 아랫마을 서의원을 좀 봐. 그 사람은 돈과 상관없이 병자를 찾아다니며 고쳐주잖아. 정말 훌륭한 의원이라면 그처럼 해야지. 박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돈만 밝히는 사람일 뿐이라고. 박 의원은 기분이 상했지만 이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어험 하고 헛기침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치료비로 받은 돈을 세어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던 박 의원은 갑자기 낮에 들었던 사람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흠, 내가 의술이 뛰어나니 병자를 치료하고 사례로 많은 돈을 받는 곳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야? 어째서 사람들은 나보다 서 의원을 더 좋게 평가하느냔 말이야. 쳇! 박 의원은 잠시 서 의원과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긴, 나는 돈 없는 자들의 병은 돌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이겠지. 그나저나 서 의원은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까?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지. 자, 박 의원은 마음으로 병자들을 차별 없이 치료하는 서 의원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이 그렇게 살 자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 박 의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의원님, 의원님 계십니까? 박 의원이 방에서 나가보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아랫마을 사는 서 의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에 놀란 박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이쿠, 여기까지 웬일이시오? 긴히 찾아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오? 그러자 서 의원은 옆에 있는 소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의 조카인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 지식이 짧아 직접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학문이 깊으신 박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 어디 한번 봅시다.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상종을 안 하는 박 의원이었지만 자신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던 서 의원의 부탁이기에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소년을 찬찬히 살펴보니 귀공자같이 기품이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봐도 되겠소? 그러시지요. 박 의원은 소년의 눈을 보았는데 검은 눈동자가 크고 맑은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의원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보겠소.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송장영이라고 하옵니다. 그날부터 장영이는 박 의원에게 약재, 경혈, 침구 등 한의학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장영이는 이해력이 뛰어나고 영특하여
2년 만에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박 의원을 따라다니며 침을 놓았는데 손끝으로 혀를 짚어 아프지 않게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기술은 박 의원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장영희와 함께 환자들을 치료하자 박 의원의 명성은 더 높아져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부자들은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박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른 어느 날 밤, 박 의원은 장영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의원이 되었구나. 이제부터 너를 송 의원이라 부르겠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과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 생각한다니 너무 고맙구나. 박 의원은 흐뭇한 마음으로 송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벌써 건장한 청년이 되었구나. 송 의원이 숙소로 돌아간 후 박 의원은 홀로 방에 앉아 그동안 벌었던 돈을 괴짝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내가 돈 생기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서 의원 덕분에 송 의원을 제자로 맞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일이었어. 하하하. 이렇게 밤이 깊어 잠이 든 박 의원은 새벽녘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보니 복면을 쓴 장정 4명이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헉! 누구요? 그러자 괴한들은 아무 말 없이 박 의원을 잡아 묶더니 목에 칼을 대며 말했습니다. 잠자코 따르지 않으면 지금 죽일 것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의원이 벌벌 떨며 말하자 괴한들은 박 의원에게 보자기를 씌워 가마에 태웠습니다. 1시즌쯤 지나 낯선 곳에 도착한 박 의원이 보자기에서 나와 결박에 풀리게 되자 괴한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병자가 있어.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면 살아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럼 저를 그냥 부르시지. 왜 이리 잡아오셨습니까? 놀란 박 의원이 말하자 괴한이 냉랭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바가 아니오. 괴한은 박 의원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방문이 열리고 마당으로 나온 박 의원은 자신이 잡혀온 곳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이 대체 어느 댁이오? 그러자 곁에 있던 보초가 대답했습니다. 이조 판서 이대감님 댁이요. 이조 판서 이대감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실세인데 이 집에서 나 하나쯤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놀란 박 의원은 보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대감 마님께서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마님의 여동생이 편찮으시오. 당신이 아씨를 치료해야 하오. 자, 갑시다. 박 의원은 큰 위험을 직감하고 바짝 긴장되어 보초와 함께 별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발이 쳐져 있고 발 너머에 대감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게 팔을 쳐놓았구나. 맥만 짚어야 한다는 것이겠지? 박 의원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진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씨의 손을 보니 피부가 유난히 희고 손목이 가늘었습니다. 잠시 진맥을 하던 박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장육부에 병이 없는데? 기력이 약한 정도일 뿐이야. 이거 야단났구나. 병이 없는데 없는 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으니 이를 어쩐다. 잠깐 진정하고 상황부터 알아보자. 짐짓 태어난 척한 박 의원은 손을 거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러자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은 자기는 하나,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꿉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박 의원의 물음에 여자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세히 알려고 하나요?
찔끔 놀란 박 의원은 다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식사는 잘하십니까? 조금이지만 거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 답하겠습니다. 아 씨의 냉랭한 답변에 박 의원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것인데 이를 어찌 치료해야 하나? 내 물음에는 답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목숨이 걸린 일이니 거참. 박 의원은 곧 보초가 이끄는 대로 대감의 처소로 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아 씨의 병에 대해 생각하던 박 의원은 대감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 누이의 병이 중한가? 네, 대감마님. 이 병은 고치기 까다로운 병이라 치료하는 데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의원의 대답에 놀란 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태 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자네는 이 병에 대해 아는 모양이지? 한치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목이 달아날 텐데 자신만만하구나. 그래, 이 병이 생명에도 위협이 될 만큼 큰 병인가? 박 의원은 등줄기가 오싹했지만 태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 신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아씨께서 마음이 크게 상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병 같습니다. 박 의원의 말에 대감의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알았네. 내가 청지기에게 일러둘 터이니 그 아이의 병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지기에게 물어보게. 이렇게 대감의 방에서 나온 박 의원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아씨의 내력을 알 수 있어 다행이긴 한데 대감마님이 저렇게 험악한 사람이니 산 넘어 산이구나. 그날 저녁 청지기를 찾아간 박 의원은 아씨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법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자 아씨도 슬픔으로 쓰러져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와 계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그런데 자꾸 어지럽다 하시고 심지어 쓰러져 정신을 잃기까지 하시니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야기를 듣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겠지. 귀비탕을 써서 마음의 안정과 숙면을 취하게 하면 일단 되겠는데 입이 써서 먹지 않으려 할 테니 멧돼추 씨만을 볶아서 차로 만들어 꿀을 타서 복용하도록 해야겠다. 박 의원은 청지기를 불러 약 처방을 써서 주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이 처방은 병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인데 마음의 병엔 약이 없으니 큰일이구나. 박 의원은 병을 못 고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며 소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일만 했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아씨에 대한 사실을 내가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대감의 성품으로 보아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나를 없애려 하겠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박 의원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청지기가 박 의원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아씨께서 의원님을 뵙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박 의원은 급히 별당으로 갔습니다. 아씨, 어쩐 일로 찾으셨는지요? 요 며칠간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오늘은 어지러운 증상이 덜하고 밥맛이 좋아져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답니다. 박 의원이 지어준 약이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약도 먹기 수월하여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별당에서 나온 박 의원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봐야지.
용기를 내어 대감을 만나 뵈어야겠다. 박 의원은 고청지기에게 대감마님을 뵙도록 청해 대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였느냐? 송구하옵니다. 아치의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약제만 처방해서는 병이 완치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처방한 약을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약을 드실 때에는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나 약을 끊으면 얼마 안 돼 다시 병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제부터 약제와 침을 병행하여 아씨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뭐라? 지금 내가 아씨에게 직접 침을 놓겠단 말이냐? 아닙니다. 아씨께 침을 놓을 의원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난 자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침을 잘 놓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침을 잘 놓는 것은 물론이고 손끝으로 혀를 짚어 아프지 않게 침을 놓습니다. 알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씨에게 변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은 사람을 시켜 송 의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박 의원은 송 의원에게 신경증에 관련된 침을 아씨에게 놓게 하고 별채로 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숙소로 돌아와 초조하게 송 의원을 기다리는데 송 의원이 반 시즌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된 박 의원은 숙소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데 송 의원은 한 시즌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침을 두려워하셔서 침을 놓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침을 빠짐없이 다 놓았는가? 네, 알겠네. 아이고, 이제 되었다. 이제 조금이나마 살 길이 열렸구나. 박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의원과 송 의원은 정성껏 아씨를 치료했습니다. 아씨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모든 병이 나아 건강해졌습니다. 박 의원, 자네 덕분에 내 동생이 건강을 되찾았네. 고맙네. 자, 이건 그동안 자네가 수고한 값이네. 이대감은 박 의원에게 돈깨를 주고 가마를 태워 박 의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박 의원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휴, 진짜 초는 줄 알았네. 내가 장영희를 의원으로 길렀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난 꼼짝없이 벌써 황천길로 떠났을 것이야. 박 의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이 허무한데 나는 왜 돈에 매달려 살았던 겐지. 돈이 뭐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지 않았던 것일까? 내가 여태 잘못 살아와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은 게야. 이제부터라도 내 다시 태어난 데 살아야겠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돈만 밝히며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며 벌어놓았던 돈으로 큰 집을 사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송 의원과 함께 박송 의원이라는 의원을 차렸는데 이전과 달리 아랫마을 서 의원처럼 가난한 사람도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박송 의원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의원은 나와라! 예? 예? 왜 그러십니까? 박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포도청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놈! 네 이놈은 이대감과 무슨 관계냐? 네? 이대감님이요? 저는 그곳 아씨께서 편찮으시다 하여 치료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그뿐이냐? 그런데 어째서 대감집에 그리 오래 머물렀던 게냐? 이대감에게 무언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할 수가 없지만 저는 그저 아씨를 잘 치료하라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병자 곁에서 치료하도록 시키셔서 그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요. 며칠간 죄도 없이 취조를 받은 박 의원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박 의원이 터덜터덜 걸어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스님 하나가 집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어쩐지 안색이 어두운 여스님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던가요? 어쨌든 우선 들어오시지요. 스님을 집에 들어오게 한 박 의원은 자리에 앉아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대감의 동생입니다. 그러자 마침 방으로 들어서던 송 의원이 반색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씨도 송 의원을 보자 안심이 되었는지 불안한 표정이 사라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출가하셨습니까? 놀란 박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일 전 이대감이 역모를 하였다 하여 의금부에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가족이 몰살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보졸들이 오기 전에 변복을 하여 빠져나왔지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 물어물어 박 의원 집을 찾아 이렇게 왔습니다. 저런, 어디 의지할 곳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 의원은 연약해 보이는 아씨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박 의원의 말에 아씨는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저도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아씨의 대답을 들은 송 의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십니까? 송 의원의 얼굴을 본 박 의원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씨를 제자로 받아들이겠으니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흑, 흑. 박 의원은 이날 이후 아씨를 제자로 삼고 송 의원과 함께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